기부왕으로 알려진 고 이종환 회장이 설립한 김해 삼형산업이 최근 전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130여 명 직원들은 퇴직금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충남 서천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전통시장의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4월 총선에 나설 이른바 낙동강벨트 예비후보를 살펴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시을 지역구 예비후보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회사가 정한 휴업 기간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전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한 이 회사는 무려 1조가 넘는 기부를 해온 곳입니다. 추운 겨울 애꿎은 직원들만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권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 제조업체로 인정받아온 김해 삼형산업. 130명 전 직원이 해고 통보를 받은 건 지난 15일입니다. 매년 타이 제작 가마를 멈추고 진행하던 휴업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날아온 해고 통지를 직원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라 가지고 뭐 사실 믿기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정말 나를 자른다는 얘기인가 뭐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집사람한테도 얘기했더니만은 지금 거기서 자르면 어떻게 하라고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상당히 좀 힘들죠. 해고 사유는 경영 악화, 누적 부채가 160억 원에 달하며 자본 잠식 상태가 된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보는 근본 원인은 창업주의 무리한 기부입니다. 이곳은 기부왕이라고 알려진 고 이종환 회장이 1972년에 설립한 기업으로 지금까지 기부액만 1조 7천여억 원에 달합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세운 교육재단에 2007년엔 회사 땅과 건물을, 2020년에는 공장 기계까지 모두 기부했고 때문에 회사는 매년 재단에 임대료를 내고 사용해왔습니다. 영업 손실이 150억 원에 달하던 해에도 120억 원대 기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 비용 대부분이 재단으로 들어가면서 전 직원들은 퇴직금 32억 원조차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공익법인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국가재산이 되기 때문에 국가재산을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재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없습니다. 교육청 허가가 없으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저희들 마음대로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생산은 중단됐고 기존 주문된 타일만 납품하고 있는 삼형산업은 이달 말 17억 금융채무를 막지 못한다면 부도를 맞습니다. 직원들의 바람은 해고가 아닌 50년 향토기업으로 단단했던 회사의 회생입니다. 평생을 몸바쳐서 이 회사에 뼈를 묻는 각오로 다 일을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희망은 다시 복직하는 거. 예, 회사가 일이 잘 해결되어 가지고 배업을 하지 않고 다시 복직하는 그게 자그마한 희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4월 총선에 나서는 이른바 낙동강벨트 예비후보를 살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어 전국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는 양산시 을입니다. 출사표를 던진 5명의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대조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의 외교가 무너지고 국격이 무너지고 보통 사람들의 민생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가 될 것입니다. 선수교체, 정권교체 저 박대조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종원입니다. 양산 시민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는 한층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근본 총선에 출마한 윤종원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미래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양산을 지역구는 민주당 정권 8년 동안 시민은 없고 오직 중앙만 바라보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이제 저 한옥문이 해내겠습니다. 웅상을 새로운 양산의 중심으로 만들고 양주 동면을 풍요로움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어 반드시 시민의 자존심을 꼭 지키겠습니다. 국민이 싫어하고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정치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일하는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고 빛이 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희 자유통일당의 비전은 북한식 통일을 이루려는 세력과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보고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양산을 대표해서 싸우려고 나왔습니다. 최근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제자에게 합성사진 등으로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하자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혐의를 고소한 가운데 초등교사 노동조합이 반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해당 학교 앞에서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 현장의 변화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해당 교사의 교권 침해 관련 학생을 처분해 교육하고 경남교육청은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도 방관하지 말고 적극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김해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사 A씨는 제자들이 자신의 합성된 사진을 공유해 조롱하는 것을 보고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17일 김해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최근 충남 서천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하다 보니 불이 났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의 상황은 어떨까요?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점포 사이로 낡은 전선이 얽혀 있거나 불쏘시개가 될 만한 물건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점포 내부에도 콘센트를 문어발식으로 연결해 과부하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습니다. 상인들은 지난 22일 충남 서천시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남일 같지 않습니다. 서천시장에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신 거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픕니다. 전통시장 이런 데 불 같은 날 확률이 많은 위험 요소가 많거든요. 최근 5년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89건, 재산 피해 규모는 828억 원에 달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구조인 탓에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인들이 소방시설의 위치를 잘 모르거나 각종 적재물로 인해 즉각적인 초동 대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좁은 도로와 불법 주차 등으로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습니다. 화재가 2차례 났었는데 소방차가 도로가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좁은 데다가 불법 주정차가 있어가지고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 못해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나마 규모를 갖춘 시장은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소규모 시장은 빈 점포가 많고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안전기준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 예방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겨울철은 건조하고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으로 화재 발생률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전기와 가스 시설에 대한 주기 점검 및 노후 시설의 교체로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소방청은 서천시장 화재를 계기로 전국 전통시장 1,300여 곳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화재 안전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 24일 부산 진구와 수영구 등에서 180억 원대 대규모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3년형보다 높은 것으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형을 선고한 건데요.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따스히 위로하는 말과 문서도 전해 법정을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장보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수소문에 알게 된 피해자들만 200여 명, 모두 집주인 최모 씨 일당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탄원서를 써주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해주겠다는 발언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라는 사람까지 연락이 와서 사람 마음을 우습게 알고 가지고 놀려고 드니 이 참담한 마음을 어디 가서 토론할 수도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된 지 1년째, 큰 기대 없이 1심 선고를 기다린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탄원서들 중을 다 읽어보시고 몇 가지만 추려서 읽어보는 과정에서 싸우는 동안 같이 움직였던 피해자의 이름들이 나오고 이제 그분들이 서로 공유하지 못했던 그런 깊은 사유들을 듣다 보니까 정말 울음이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주영 부장판사는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고 피고인이 편취한 보증금 중에는 생애 첫 대출금, 월급의 일부 등이 고스란히 포함돼 있다며 이 돈을 잃은 피해자들은 인생의 출발선에서 주저앉아 망연자실 울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공판 내내 사죄 반성한다고 말했지만 사죄와 용서는 법원에 구하는 게 아니라며 피해자에게는 용서를 구한 바 없기 때문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 이후 이례적으로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문서를 전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박 판사는 미국 화가 밤로스의 말을 인용하며 인생은 어둠과 빛이 반복된다고 언급하고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며 사회 시스템이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라 위로했습니다. 작은 사고 정도로 치부했던 부분을 이제 재판장님이 콕 집어서 명백한 이들의 잘못이다, 피해자 탓이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에서 정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집주인 최모 씨 이외에 공범으로 인한 피해자들도 상당수 남아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재판도 엄정히 다뤄달라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부서 이전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경남도 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등 경남도 의원들은 25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기원이 지난 2022년 5월 사전 협의도 없이 핵심 부서를 대전으로 이전하고 최근에는 추가 이전을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혁신도시 관련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명백한 꼼수 이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남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둔 중요한 시기로 관련 조직을 타 지역으로 빼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습니다. 국기원처럼 수도권이 아닌 지방, 대전으로 부서를 이전하는 것은 혁신도시법과 지침에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국기원은 방위산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 부설기관이며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지난 2021년 5월 둥지를 틀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25일 제4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은 새해 첫 임시회 개회사에서 경남의 큰 도약을 견인할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치우 도의원의 진해신앙 항만 배후단지 확대 촉구 등 8명의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대정부 건의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25일 지방시대 부산시민의 의견을 듣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의견 수렴회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추진 계획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부산시의 지방시대 계획,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종합계획, 부산형 교육기회발전 특구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부산시는 의견 수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올해 지방시대 시행계획의 검토 후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최종안은 2월 15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